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좀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연이라는 그 말은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우리 이제 수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창작자들이 사실 희생하고 노고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공연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그 고민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대구 그 공연예술의 그 현황을 지금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공연예술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 제작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작 환경에 이제 먼저 그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요번엔 좀 우리가 스피드 있게 좀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의 또 그 질문도 좀 받고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 요점을 쭉 이렇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승혁 위원장님부터. 그 문제점과 뭐 어려운 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저희들보다 더 피부로 와닿고 실감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아까 이제 저희 토론자들이 이야기했듯이 공연의 메카라는 우리 대구가 사실은 우리들이 경영하는 쪽에서 메카라고 인정을 하고 다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이 나와야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한다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지원금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원을 하는 대부분의 지원은 시와 문화재단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작품을 또 하고, 또 사실은 대구가 열악한 제작자들이 또 열악하고, 또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대구가 공연 중심 도시고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과거에 대구가 시도했던 공적인 펀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그게 있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펀드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정말 좋은 차후에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런 토론회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문화재단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예산을 많은 예술인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연에 대해서 여기 뭐 제가 82년도에 졸업할 때 제가 이쪽 계통의 학교를 갈까 싶어서 보니까 대구가 진짜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은 가까운 부산만 봐도 음악적으로 단과대가 있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아까 또 무용도 이야기했지만 효성여대, 계명대 무용과는 뭐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할 때, 이 역사를 가지고 더 앞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뒷받침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구가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를 문화에 였느냐? 대구가 문화 중심 도시고 아무리 뭐 유네스코 창의 도시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이게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토론하면서 매일 이런 예술 도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예산은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걸 빨리 조금씩 전체 대구시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올리는 작업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술인들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인들이 진출해야지 그 예산을 따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좀 개인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각균 예술 감독님이요. 네, 한 서너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먼저 예술 경영자들이 득세하는 예술계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득세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유럽에서 연출가로 활동을 할 때 경험했던 한 곳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칼스루에 오페라 극장에서 제가 연출가의 업을 할 때 극장장한테 물었습니다. 자, 1년 극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억입니다. 인구 30만의 도시입니다. 국립극장 시스템입니다. 그럼 900억을 누가 줍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300억을 주고 주에서 300억을 주고 시에서 300억을 준다. 그럼 극장의 예술인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500명, 600명이 극장의 예술인들이 고용돼서 극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것은 예술 경영자들 시스템의 극장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극장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30만의 칼스루의 오페라 하우스와 250만의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공연의 틀을 갖출 수 있는 인력 구조, 그 다음에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오페라 극장은 연습실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수없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습실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장치 제작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냥 극장 하나 땡그러니 지어놓고 거기에서 아웃소싱을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대구 예술의 전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그래도 한 20여 곳, 30여 곳 이상 되는 그 중에서 한 10곳의 메모드한 장치 제작소가 있다라고 보면 대구는 한 군데 있을까 말까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실은 저희들을 열악하게 만들고 새로운 어떤 공연을 창출하는데 부족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게 됩니다. 예로부터 한 2분만 더 써보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오페라를 하려면 대구로. 대구는 지금 대한민국 오페라 중심 도시입니다. 서울에서도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와서 보면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오페라 하우스는 성악가 육성 외에 전문 스텝진, 창작 크리에이티브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턴제라든지 오픈 스튜디오, 그 다음에 올 가을부터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무대 연수 시스템으로 해서 10가지 분야의 전문 예술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부터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적어도 시즌제와 국제 오페라 축제를 확실히 기반을 잡아서 날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적어도 150일에서 200일 이상 오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폼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유럽의 C급 극장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에게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 1년 오페라가 몇 편이 올라가나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감독님 34편 이상이 올라갑니다. 이럽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의 부재, 이것을 극복을 해야지만이 대구의 공연예술의 발전과 미래가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음 질문하고 연계해서 그냥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다음 질문이 10년을 돌아봤을 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제작 환경이 얼마만큼 나아졌나 변화가 있었나도 그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그거를 네네 그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배성희 위원장님도 그 10년 전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고요. 나머지 두 분은 그거를 병행해서 좀 같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오페라단 서울시 대표 창작 오페라 연출 개런티로 3,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살아생전 30년의 연출가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견주어봐도 지금은 10여 년 전에 받았던 연출료와 똑같은 연출료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발전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하지만 보이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무대 제작에 5천만 원을 들이면 10년 전에는 그럴싸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억 5천을 들여야지만이 그럴싸한 무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산의 변화는 없었는데 그런 외곽에서의 어떤 제작의 여건에 제작비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들은 올려주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술가들은 계속 허덕이게 되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치 제작팀들이 뭐 돈 잘 벌고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목수의 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기자재 하나 사용하는데 이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술가의 혼의 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돈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아마 그쪽에서는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오페라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오페라 프로듀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의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극장에서 5일 공연하는데 그 원래 30억 예상했는데 사실 실제로 23억 들었어요. 5일 공연을 하는데. 근데 그 작품 그러니까 오페라 제가 LA 오페라하우스에 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니베룽의 반지 4부작을 완성을 하는데 거기가 예술감독이 플라시도 도밍고고 제가 이제 행정감독 극장장을 만났는데 그 작품을 4개 4부작을 완성하는데 우리 돈으로 340억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뭐 여기에서 다 이제 그 역사를 다 아시니까 한번 저는 그 뮤지컬을 본다면은 굉장히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뮤지컬 작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거 뮤지컬 쪽으로는 봤을 때 여기도 계시지만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제작자들이 작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은 뭐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단 하나 이제 뭐 브로드웨이에 지금 최고 인기 있는 해밀턴이라는 작품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브로드웨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금세기 뭐 100년 만에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작품들이 보통 보면은 소극장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제작 환경이죠. 이게 대극장 작품이 뮤지컬이 대구에서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는데 이걸 소극장 작품
안 그러면 중극장 작품을 대극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이제는 우리 그 딤프의 과제가 아닌가, 딤프보다는 우리 대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야, 이게 금방 오페라 이야기도 하셨지만 뮤지컬은 더 열악해서 연습실이 없어서 아카데미를 오페라 저기 대명동 그리고 민간 학원에까지 돈을 주고 연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특히 이게 국비를 줄 때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뮤지컬을 하고자 하는 제작 작곡가 작가 배우를 뽑아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서울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원래는 그 서울 경기도를 구분을 안 짓고 뽑았는데 거의 서울 경기도에서 다 왔어요. 대구까지. 그만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특히 뭐 저희들이 강사진이 좋고 무료라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소극장 작품 하는 사람들이 대극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걸 또 저는 뭐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대구 제작진들이 서울로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대구시에 몇 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로에 한 300석에서 500석짜리, 200석도 좋고 200석에서 500석짜리의 극장을 하나 우리 대구에서 가지자. 대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던.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지역 작품만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제작진들한테 무료로 대관해주고 공공성을 떼어서,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서울에서도 편하게 공연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 공연계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뮤지컬뿐만 아니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뮤지컬 분야는 정말 대구가 독보적이거든요. 그 서울에서도 한국 뮤지컬 어워즈라고 시상식만 하거든요. 축제가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 서울 뮤지컬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예그린 어워즈로 그냥. 그래서 대구만 유일하게 지금 뮤지컬 축제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정철원 예술감독님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연 예술의 제작 환경, 그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본 결과,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이라 하면 흔히 헝그리 정신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옛날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다. 그러면 인식에 대한 변화들이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야를 한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춥고 배고픈 직업을 선택하려냐 하느냐.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창의적 예술가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쓰는 예술 경영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기획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었다. 그래서 1월 달 되면은 모든 대표들이 자기 창작에 대한 열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아낼까에 대해서 혈안이 되고 있고, 그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좋은 제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또 바뀌니까 우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현장 예술가들이 이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그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순수 예술가들에게는 사실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공적 자금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연극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품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 개념으로 가져가기엔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고민을 해서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작적 환경은 편하게는 좀 이렇게 그 발전을 많이 했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요즘은 또 사실은 그 예술 분야와 향유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과 그런 문화예술 향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는 전부 다 서류 사업을 하는 예술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것을 빨리 예술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는 다음 토론에 대한 주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작 환경은 지원 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 이거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10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연극을 중심으로 했으면 아까 우리 배승혁 집행위원장님께서 대학로에 300석짜리 극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에서 오프 브로드웨이 중심으로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대구 안에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자존심과 자긍심 이런 것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컨텐츠들이, 나는 여기서 어떤 극장에서 딱 올라가면 이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작품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대학로 못지않은 그런 극장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환경들을 앞으로는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다들 비슷하면서도 뭐 내용은 지금 공통적인 그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수관님 말씀. 네, 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좋은 극장이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인프라, 대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넉넉한 편이지 않냐.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기름값이 없습니다라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수들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돈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 며칠 전까지 제가 그 경기도 무용단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교류 공연이라고 하고 제가 안무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됐지만 한 7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수의 차이가 뭐 무용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감독 일을 하면 2배 정도의 월급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꿈이 대구시립무용단의 감독이 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장래희망을 그렇게 적어냈었는데 네,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지만 매일 이제 빚이 늘고 있고, 과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기가 나오고 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꺼내 놓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에 있어서는 예술이 행정의 눈치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예술이 아니라 예술 행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한 예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술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제가 그 외국인 무용수들과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주위에서 그러면 대구 출신 무용수들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대구가 좀 더 무용이 쓸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당장 한 자리 한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사실은 어떤 서로 눈치 보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바라는 부분들이 사실 과연 이게 우리의 앞날을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뭐 10년 전 뭐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니까 많이 눈치 보고 하고 뭐 힘들어하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와가지고 음지에다 양지로 나오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된 어떤 환경은 굉장히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대구의 안에서 뭔가를 벌어지는 거를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다 접할 수 있는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옆에 서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공연이 있는지, 누군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어떤 해프닝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서울이니까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리고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뭔가 이거는 서울 거라서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뭔가 경계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대구를 발전시키자가 아니라 대구를 지키자고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 8년 전에도 지금도 대구도 많이 좋아졌지만 또 더 발전해 있는, 네, 또 더 앞서 나가는 어떤 여러 지역들에 비하면은 또 대구는 또 더 발전하고 더 오픈하고 더 꺼내놓고, 네, 더 공론화하고 해야지. 사실은 그래야지 행정기관도 어떤 예술가들이나 창작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자꾸 오해들이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사실 우리 뭐 노조와 뭐 극장협 간에 꺼내놓고 얘기하면 안 풀릴 게 없었는데, 네,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네,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했지만, 네, 그렇지만 발전했다고, 네,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각균 감독님께서 칼슬루에 그 비교를 하셨는데, 그리고 김성룡 감독님은 이제 다른 타 지역 경기도 도립무용단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세계 표준이 아니라 세계 평균이 아니라 국내 그 평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랑 또는 세계적인 그 무용단이랑 우리가 그 정도까지 맞춰줘야 된다. 뭐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근데 그거는 아마 좀 쉽진 않겠지만은 국내 사례에 견주어서 대구가 공연예술의 메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구에 가면은 정말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대구는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운 게 있는 것 같고, 배성혁 위원장님 그 대학로에 공연장 얘기는 저도 사실 생소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사실은 오래전에도 한번 나왔고요. 네. 나왔는데 사실 여기 연극 그 정철은 단장도 계시지만은 연극 뮤지컬, 이제 사실은 뮤지컬은 이제 상업화되어서 가장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뮤지컬 시장에 미국, 영국, 한국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에 하루에도 수십몇 편이 매일 지금도 공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가 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유럽 뮤지컬을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 있는 뮤지컬을 우리가 제작 음악도 우리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작 환경도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보다도 그 작품들을 가져오기가 편해서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창작 뮤지컬을 1년에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오래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만드는 거와 달리 우리는 올해 준비해서 올해 올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로 이야기 하나 예를 들었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 특화된 예술계통의 그 단과대를 전부 다 대학로로 지금 옮겨서 큰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대구에 있는 공연을 서울에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극장 하나 정도, 제가 이게 200석에서 500석 그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서울대학로에 보면 800석, 1000석짜리도 있고, 하나는 지금 아직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 법적 문제, 그런 극장을 어떻게든 우리 대구가 하나 가진다면은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가 그렇게 뭐 운영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정철현 예술 감독님 입장에서는 대학 내에 만약에 그런 공연장이 있다 그러면은 시립극단도 거기 가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연극 쪽에서도 네. 사실 그 대학로에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의 좋은 컨텐츠들이 올라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냥 민간 차원에서 대구 연극협회에서도 그런 상황을 작년에 좀 뭐 극장을 그냥 대구 극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달 정도 대관을 해서 그런 상황인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진행이 못 됐습니다. 사실 이런 참신한 것들은 대구시에서 좀 받아들여서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지만 여러 가지 해결될 수가 있고, 제가 덧붙여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대학로만한 또 핫한 네, 그 극장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구에서 약간 점령 형태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연 메카니까요, 대구가. 그 서울 대학로와 틀리게 그와 상응하는 부분들이 대구에도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장을 서울에서도 300석 되는 부분, 300석, 500석짜리를 만들고, 대구에도 오프 브로드웨이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300석, 500석짜리 중극장이 대구에는 참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발맞추어야지만이 좀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각균 그 예술 감독님도 만약에 뭐 대학로에 진짜 한 뭐 그 정도 중극장 뭐 정도의 수준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형 오페라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뭐 오페라를 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연극이나 뮤지컬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구태여 뭐 서울 대학로에 극장을 하나 운영하는 부분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대구의 어떤 공연예술이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좀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시립무용단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시립극단 말씀하셨지만 극장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까도 그 말씀일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는데 기름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런 유수한 어떤 극단들이나 우리 뮤지컬 재단이 극장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더디고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오페라는 오페라 전용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빨리 그 극장 전용극장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대구시립극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대관 서로 상의해서 하는 극장이 아니라 정말 연극을 365일 뭔가 고민 속에서 올릴 수 있는 전용극장, 그것이 대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콘서트 하우스와 클래식 음악에서는 콘서트 하우스와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대구 시립 연극 극장, 대구 시립 무용단 전용 극장, 뮤지컬 전용 극장,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하고의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탑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공연예술의 메카로, 대한민국의 공연예술의 메카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일본의 극단 사계는 우리 뮤지컬 하시는 배성혁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 극단 사계에 잠깐 있을 때 어떤 시스템을 보면요. 컴퍼니가 9개의 극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쿄 안에. 그 다음에 대단히 어떤 제작소의 타운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마을 전체는 극단 4개가 먹여 살립니다. 연습실이 무대 턴테이블이 존재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극장에서 공연되는 시스템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연습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치 제작소에는 트럭이 그냥 들어가고 있고요. 그냥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노래 잘한다고 극단 4개 전용 식당에는 항상 김치가 나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지만이 되지 않는가. 너무 소극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제가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무용단 극단을 위해서 극장 하나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다음에 우리 오페라 뮤지컬도 전용 극장 하나 드리고 싶은, 우리 오페라는 전용 극장을 가졌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용극장, 뮤지컬 전용극장은 부산에는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또 그 위원장님이 한번 또 예식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간을 좀 줄여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그 커튼콜 전시를 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무대 미술가들을 예술가로 조명해보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의 대표적인 기관, 공연예술기관 4개 기관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무대 미술가들, 의상, 뭐 무대 디자이너, 그다음에 그 분장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무대 미술가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찾았는데 이렇게 전시를 같이 이렇게 할 만한 분이 많이 없었던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김성룡 예술감독님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게요. 그 우리가 보통 크리에이티브 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작진들이거든요. 예술 감독님들하고 위원장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제작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품을 창작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작품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그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 창작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가 공연예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제언이라든가. 그래서 한 분에 한 2분 내지 3분으로 해서 좀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창작 작업을 할 때 먼저 창작자들의 의식을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와 부산의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공연들을 보러 다니면 대구는 굉장히 발전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했던 것을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부산은 발전은 아니고 예전에 모르는 것 같은데 그들이 직접 만든 작업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게 더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리에이티브 팀은 원래 안무자, 연출자가 작품을 혼자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스태프들이 사실은 다들 아티스트이시고요. 그분들하고 하나하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구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쌓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감독님들하고 작업을 안 해봐서 그 감독님들이 어떤 실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프로덕션을 진행을 할 때, 작품을 만드는 창작을 진행할 때 그 프로덕션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 하십니다. 그러면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그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그때쯤 한 얘기하고 나면은 한 2, 3회 정도 만나고 나면 무대에 구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고, 네,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숙하지 않나. 그런데 그거는 결과물에 있어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과정 그 전반에 있어서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제가 그 예술가는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뭐 하면서 그 각 파트의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립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조건이 창작자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요원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빨리 이렇게 또 인력도 굉장히 태반 부족합니다. 대구에서는. 특히 무대 미술 분야, 무대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든다면은 한 두세 팀이 거의 다 이게 섭렵할 정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현장에서 하는 그런 민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에 사는 부분에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져가야지만이 그 옳은 예술가들이 더 발전하고 상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에서는 참 연극도 마찬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드라마 트루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듀스를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안배를 하고 작품에 대한 부분과 대중성과 예술성의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지금 연출가의 시대에서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드라마 트루그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지금 훈련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되고 세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차이점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기능들을 빨리 젊은 인재들부터 좀 배출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창작진은 이런 부분에 생각합니다. 그래 드라마 트루그를 우리 빨리 배출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무대 전문 인력들에 대한 인재 양성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비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저는 예술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모든 지원 이런 형태들이 딱 보면은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술가들과 예술 경영에 대한 재원의 분배를 보면은 사실 예술 경영 쪽에 그 인원이라든지 인력들에 대한 분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창작에 대한, 예술에 대한 창작 부분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좋은 예를 들었지만, 저는 대한민국 앞으로 예술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극장주의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예술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극장에서 500명의 인원이 예술가들이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고 창작을 낼 수 있는 상황. 소극장에서도 최소한 뭐냐면은 한 4-5팀이 거기서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상황으로 맞아가서 창작자들은 오로지 창작에 대한 열의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예술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은 그쪽으로 그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지원에 대한 변화, 시스템의 변화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 오페라 극장의 트렌드는 체코 작곡가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코말로 된 오페라가 이제 유럽의 전 오페라 극장에 잠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말로 된 오페라가 차후에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극장을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대구 오페라의 어떤 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올해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 연출, 무대 감독, 무대 디자인, 의상 디자인, 소품 디자인, 영상 디자인 등등등등 10개 기술 파트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 일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분명히 10년, 20년 후에 대구의 어떤 공연 예술을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예술인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오페라 카메라타 연구회가 발족이 돼서 앞으로 2년 후, 3년 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오페라 작품,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오페라 작품을 체코의 작곡가들처럼 양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죠, 저희들은요.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 이제 막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예술계가.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청사진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대구 저희 뮤지컬 쪽만 보더라도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열악하죠.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작곡가 과정, 작가 과정을 이래 하니까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또 유명하게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무대 쪽으로 가면 더 열악합니다. 지금도. 저번 주 토요일 날 창작 뮤지컬 우리 지역에서 만든 뮤지컬 이제 보러 갔는데 그 기대감에서 이 소리 나는 게 금요일 날 오픈했는데 금요일 날 오픈하는 날 소리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제가 소리가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도 듣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싶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은 뮤지컬을 하는 뮤지컬 전문 음량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잡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 지역의 그 단체들도 문제는 있다. 저희들 같은 장들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너무 행정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보도자료에 기사에 나고 어디에 MOU 체결했다 어디하고 협업했다 막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깊이가 있는 그런 생각보다는 행정적이 왜냐하면은 시의 그 행정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제작하는 제작팀들도 너무 우리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렌드에 지금 따라가는 그런 젊은 제작진들이 있는 반면에 저한테 찾아오는 우리 대구에 대극장 특히 많은데 대극장을 만들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이 대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뮤지컬 만들겠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야지 이게 지원이 되고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 뮤지컬은 정말 대중이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그러려면은 지금 대중들 탁해서 30대를 잡았던 20대를 잡았던 50대를 잡았던 이 사람들이 공연장에 찾아올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고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제작진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배우는 대구 배우를 과거에는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제작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서울 배우를 오디션에서 뽑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제작 크리에이티브만큼은 우리 대구로 구성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 팀들하고 같이 움직이든가 전문 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우리 대구 예술계의 거리주의는 정말 이거는 오랫동안 타파되지 않고 있다. 타파되지 않대. 거리주의, 그 다음에 패거리, 이거는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뮤지컬이라서 천만다행히 패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선배들이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뮤지컬계에 선배들이 있었으면은 제가 여기 집행위원장을 계속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누가 장이 된다든가 누가 승진이 된다든가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고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패거리를 해서 심사를 위원들한테 계속 그 압력력하는 이거는 제가 20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에서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물려줄 때는 확실하게 물려주고 후배를 위해서 지원할 때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 패거리라는 거는 정말 없어져야지만이 예술계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뮤지컬이라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는 좀 듣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진심으로 대구 공연예술을 그 예술계를 사랑하는 애정어린 그 직원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토론은 이걸로 이렇게 좀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예. 마이크를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오늘 하여튼 그 네 분의 하여튼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네 분이 하셨던 얘기보다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나오신 네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립으로 공립 어떤 예술 공연 예술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근데 어차피 예술이란 것은 물론 이제 이 열악한 지역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은 민간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구의 어떤 민간 극단이나 민간 소극장의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대명동에 가봤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걸 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시립극단이나 시립무용단은 이제 그래도 먹고는 살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생존이나 이런 또 그런 기로의 위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립 이 공연단체들이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민간 단체와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요 질문을 이제 정철원 감독님한테 일단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런 지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지원금이 이제 물론 대구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생각해서는 그게 어떤 지원금이 어떤 효율성 있게 어떤 제대로 어떤 어떤 배분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요 질문을 제가 정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네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바람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제가 시립감독이 되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민간단체와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립극단에 여러 가지 그 방향성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간과의 또 여러 교류에 신경 쓰다 보면은 시립극단 고유에 대한 영역이 또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버무려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시립극단의 배우들이 20명 있습니다. 이 배우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만드는 것이 우선 저 목표고, 작품의 컨텐츠도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만 이네들이 민간단체 배우들한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민간단체와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대명동에 지금 공연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로 가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하반기는 좀 올라갑니다만 상반기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극단의 그 문화예술회관에 상주를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명동에다가 시립극단 소극장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동에 있는 젊은 친구들과 시립극단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대명동 소극장에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도 작게나마 하나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립극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민간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조금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시립극단의 재정 상태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재정 상태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헝거리 정신과 예술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더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것이 공적 자금으로서 민간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은 소극장 페스티벌 이거 하나마도 시립극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벅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모든 민간단체들이 사실 지원에 의존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너무 쉽게 단체를 만들고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퀄리티 있는 작품을 보고 싶은데 지원금에 의해서 행사 위주의 공연이라는 게 행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극장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극장으로.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산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그럼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순수 예술한테는 지원에 대한 원칙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해줘야 되냐면 옳게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원해줘놓고 정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심사 보고 또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 과제로 가져가니까 사실은 정말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지원금에 의존, 이거 하니까 도저히 예술이 안 되더라. 그래서 지원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역할들도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그 각 공연 예술 분야에서 그 공연 예술 작품을 만드시고 제작하시고 또 집행을 하실 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약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 지원금적인 부분, 그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궁금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함께 해주신 예술 감독님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어요. 이제 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이제 다 지원이 되고 충족이 되었을 때 예술의 진정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공연 예술 분야에서 이제 꿈꾸고 계시는 그런 창의적인 작품이랄까요? 그런 작품은 어떤 거를 꿈꾸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김성룡 감독님하고 그리고 우리 정각근 감독님이 짧게 한마디씩 한 30초 정도만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먼저 그 열악한 환경을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좀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안으로 돌아보면은 밖에서 보는 것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다릅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먼저 예술 작업 뭐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올바른 예술가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작업을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소양을 계속 기르고 작품 안에 살고 뭐 정말 예술 안에 살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은 좋은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그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대구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하면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잔머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고 그게 서울식인가? 사실 그렇게 따라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네. 전통적인 부분을 끄집어 넣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아까 어떤 대구의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술가가 뭔가를 창작가가 그걸 보고 재밌고 끌림이 시작되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아니고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끄집어냈다. 그게 작품으로 될 수 있을까는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각근 감독님도 말씀을 좀. 예, 다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덜 줄 때도 간혹 됩니다.
하지만 다 주면 뭔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술가와 예술 집단은 항상 예술의 진정성을 가늠하고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데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지다르테 비지다모레. 예술에 죽고 예술에 살고. 그래서 그게 어떤 예술의 진정한 가치, 미학을 창출해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전 질문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계속 음악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공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여기 그 시립 단체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사실 그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걸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500만 원으로 연극 만들고 뭐 700만 원으로 연극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은 몇천만 원 단위의 예산을 쓰시면서 우리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지탄받기 좋은지를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극단들은 500만 원을 만드는데 너희는 5천만 원을 만드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500만 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주면 모욕적인 금액인 것이지, 우리 시립극단이 뭐 5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만드는 게 돈이 풍성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이 행정에서 의식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구에서 한국을 대표하거나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컨텐츠가 나올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구에서 세계를 놀랄 만한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려고 막 알을 깨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는 컨텐츠가 우리 정각균 쌤 말씀하셨다시피 5천만 원짜리 세트를 입을 때 하고 5억짜리 세트를 입을 때 하고는 관객이 받아들이는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화를 만들 때 100억짜리 CG 하는 거하고 1000억짜리 CG 하는 거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가 대구에서 싹을 틔우려고 할 때, 우리 도시가 5억짜리 세트를 만들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행정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하시는 말씀은 월급 더 달라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도시가 뭔가 가능성 있는 싹을 틔웠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상상력이 행정에 있는가라는 아픈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 아까 극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로에 우리 대구에 극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이 서울에서는 거의 최소 2달 기준으로 공연이 돌아가는데 대구에서 2달을 대관할 수 있는 극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극장들이 다 시나 구사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장르를 다 담아내야 된다는 목적성이 있어서 뮤지컬을 제가 만약에 내 돈을 들여서라도 2달간 한 200석, 300석 극장에서 내 좋은 콘텐츠를 한번 상업적으로 실험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관이 가능한 극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조례상 거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용도 줘야 되고 오페라도 다른 데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단체가 2달간 상업적으로 이 공연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그걸 해보고 서울의 대학로에 가서 해봐야 될 텐데 대구에서는 열흘 이상 공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저희가 2달씩 한번 상업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극장이, 전문 극장이 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지금 여기 한 자리가 비었다고 느끼는 게 시립 창극단 예술감독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창극단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공연이 다 매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대구가 음악극을 만드는 인프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제외하고는 혹은 서울을 뛰어넘을 만큼 좋은 장르들이 있는데
유독 이 판소리와 창극만은 굉장히 씬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어떤 대구만의 음악극이나 혹은 대구만의 또 컨텐츠를 만드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우리 배성혁 집행위원장님께서 그 뮤지컬이 물론 이게 국악의 장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판소리가 애매한 게 음악극이면서 또 국악이 어디 중간쯤에 있는 거여서 혹시 뮤지컬 쪽에서 이 창극이나 판소리에 대해서 좀 우리 대구에서 진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없으실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그 뮤지컬 그 국악을 접목시킨 뮤지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고전 멜로디라는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요즘 이렇게 국악 연주도 마찬가지로 국악을 접목시킨 뮤지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우리의 그 창극을 활용하는 데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잠깐 말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제가 내일 이제 11시에 또 뭐 회의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구 도청 지금 시청 별관 자리 활용 방안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는 정말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에 걸맞고 공연 메카에 맞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락 공연 연습하는 데도 있고, 이런 공연 연습을 해서 이걸 무대화 시킬 수 있는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극장이면 더 좋고, 근데 저는 뮤지컬을 극장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뮤지컬 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극장들을 아시아에서 가장, 아까 금방 그 사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계는 정말 그냥 극단입니다. 극단이지만 시에서 엄청난 오랫동안 돈을 무이자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구시청 자리에 그런 아시아의 최고의 문화가 창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 얼마나 금방 안타까운 이야기인가 하면, 소극장 작품을 2달을 못 한다라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연하는 사람. 제가 사실 오페라하우스 개관했을 때 맘마미아를 하려고 하니까 제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대구 오페라하우스 개관했는데 무슨 뮤지컬을 2달 이상 하겠다고 갖고 왔느냐고. 저는 그때 돈으로 30억 대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걸 하려고 찾아갔는데, 오페라하우스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통해가지고 지금 수성구청장 하는 분을 통해가지고 조혜영 시장님을 찾아가서 그나마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2달 공연을 했죠.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생각해도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뮤지컬 안 받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구 시민회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그 낙후된 시민회관이 대구로 오페라하우스 생기기 전에 그 전통 예술이 아닌 뮤지컬이라든가 대중가수는 더더욱 못했고요. 흥행비 30%를 떼갔습니다. 문화진흥기금 5.6%, 부가세 10%, 흥행비 35.6%를 떼가니까 우리 같은 기획자는 45.6%를 빼갔습니다. 공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얼마나 우리 대구가 근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예술을 바라보느냐, 경영을 바라보느냐, 이런 분들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메카라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고 한데, 저는 뮤지컬 전용극장을 만들자고 할 때 전용극장 1,500선 최소한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200석, 500석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지역의 창작 뮤지컬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1500석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소극장이든 극장에 2달 이상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운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좋은 그 제언도 해주시고 또 예, 질문도 좋습니다. 혹시 또 예, 한 분 받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베시 댄스의 그 안무가 최문석입니다. 우선 네 분의 이제 각 단체 이제 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김성용 예술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구 시립무용단이 세계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해외나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그때가 된다면 그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신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국제 협력이나 이런 이제 다른 나라와나 아니면 뭐 다른 단체와 그런 협력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에 저희 그 덕화라는 작품은 지금 전시되고 있는 차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커튼콜에 프랑스의 연출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용신에서는 이런 말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시닉 디자인 또 프랑스에서는 미장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면 연출을 하는 프랑스 연출가와 함께 작업을 해서 덕화라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출가였기 때문에 이 작품을 프랑스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대구 시립무용단 단원들 간과 또 그쪽에서 차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면은 프랑스인들로 캐스팅을 해서 합작 작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 극장을 돌고 있었고 그 한 군데에서 이제 콜이 있다, 될 것 같다, 어떻게 같이 준비하면 될까, 그리고 코로나 터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원래도 지금 이제 포르투갈의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다가 뭐 그냥 기다려 보자도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쪽도 우리도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는 거죠. 해외를 겨냥한 레파토리를 만드는 거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용 공연은 아까 뭐 소극장에서 2달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무용 공연은 작품을 만들면은 그냥 공연 이후로 사장입니다. 이걸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를 주위에서 이해를 해주시지 않거든요. 신작해라. 신작하는 게 너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홍보 전략이라든지 어떤 그 해외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SNS 상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작품이 제가 만든 작품, 우리 작품 이렇게 뭐 약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자뻑 이런 게 아니라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가면 좋아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개선이 돼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감독이 되면서 꼭 하고 싶다. 세계의 대구를 알리는 작업을 현대무용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저로 왔는데 일단 뭐
현실과 부딪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것으로 몇 개 사례를 말씀드렸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사회를 안 보고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저도 그 공연예술 쪽에 오래 이제 몸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오늘 전반적인 얘기도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제 그 의견들,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또 더 공론화되고, 그리고 진정 대구가 공연예술의 메카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 어려운 점들을 오늘 말씀하시고, 또 좋은 비전도 말씀하시고, 또 좋은 제안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이해하고, 그리고 대구시가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좀 귀담아 들어서 좋은 그 뭐 계획을 또 만들어 주시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예술발전소도 이게 전시장이 메인이긴 한데 사실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공연예술에서도 저는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사실 공연예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 스테이지 아트 커튼콜이라는 전시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께 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회성희 위원장님은 또 봐서 또 오늘 팀부 저녁 때도 계속 하셔야 되고, 또 나머지 감독님도 계속 작품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좀 의견들을 같이 좀 모아서 시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대구 예술이, 공연예술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런 자리에 그 서로 각 장르가 다르지만 대구 공연예술위에서 토론을 하고 또 각 단체들의 비전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배우고 가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닌가.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구 공연 발전을 위해서 힘을 같이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그 대구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 예술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대한 현안에 관한 포럼의 개최가 앞으로 대구 예술의 하나의 지금 상황에서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론과 실제는 항상 같이 가는데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이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성립되어지는 가운데 대구문화재단과 더불어서 대구 공연예술이 발전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예술발전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개의 기관이 모였는데요. 우리 또 기관들이 모이는 보다도 현장 예술인들과 같이 배틀 토론을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아주 재미있는 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획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구 공연예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고 의견을 또 도출해 주었습니다. 향후 대구가 공연예술이라는 이 장르에서,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진정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이제 초석이 되는 이제 토론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그 토론회 장이 많이 좀 있어서 대구가 그 국민예술의 메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긴 시간 아주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